오늘도 실관 명조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조는 병호, 기해, 을류, 갑신 팔자를 가지고 있고 남자 54세입니다. 팔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천을기는 신자, 을기니까 신자죠. 그 다음에 공망은 오미가 공망이 되겠습니다. 자, 격을 보면 해중의 간목이 투간해서 급제 격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정인, 해수의 인성을 봐서 정인 격으로 잡았습니다. 오행은 목이 하나, 둘, 두 개이고 그 다음에 화가 하나, 두 개입니다. 토가 한 개, 그 다음에 금이 하나, 두 개, 수가 하나, 이렇게. 오행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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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이렇게 대체적으로 모두 좀 갖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주의 대운의 흐름을 보면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수에서 봄을 흐르고 봄에서 화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상론의 논리상 겨울에 해, 겨울의 갑과 을목은 씨앗이다. 낙엽과 그리고 과실을 모두 떨어뜨린 그러한 나무이다. 목재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씨앗, 보통 씨앗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겨울의 목은 다음 생의 씨앗을 잘 터뜨리기 위해서 잘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겨울의 논리상 잘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화와 토, 즉 이 토는 모포나 담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죠.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의 장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따뜻하게 데워진 담요나 모포, 토로서 목을 보호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이제 병으로서 아주 뜨겁죠. 뜨거운 모포로 목을 보호하는 것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사주 명의에서 이제 조금 예의주시해 봐야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갑을목의 관계입니다. 갑을목의 관계. 자, 목을 보호하면은 좋은데 이 갑이 을목에게 있어서 등나개갑하는 하나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급제, 재물을 탈취하고 나의 재물을 분탈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두 가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목의 관계는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을목은 이 갑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등나개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이 갑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이게 만약에 봄과 여름과 가을 같으면 이 등나개갑하는 그러한 역할론에 있어서 굉장히 강할 텐데 겨울이다 보니까 이 갑목이 을목의 지지대로서의 큰 필요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봐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기토는 담요, 모포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을목과 갑목을 서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보호해야 될 이 모포가 갑기합으로서 가져가 버린다라는 게 되겠죠. 급제의 역할을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조의 주인공이 이 30세 되던 해에, 지금 54살이죠. 30세 되던 해에 유명한 어떤 도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도사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했을 때에 도사가 하던 얘기가 당신은 이 장가가서 여자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팔자 내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렇게 해서 이 남자도 참 특이한 게 그 당시에 이제 여자를 만날 기회가 잘 없었겠죠. 자기도 자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자기의 상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도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팔자에는 여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관 수술을 했답니다. 그때에 30대 초중반에. 그것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팔자 구조에서 보면 겨울에
모포가 있는데, 따뜻하게 뜨거운 모포가 있는데, 이 모포를 을목이 가져올 수도 있는데, 급제인 갑이 가져와 버린 거죠. 갑기합으로서. 그래서 이 을과 갑이 이 모포를 하나를 두고, 이 제조체, 이것을 하나를 두고 서로 다투는 그런 형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갑이 갑기합으로서 가져오게 되니 이 기토는 아버지,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요소로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러한 요소 때문에 그러한 과거에 상담을 받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도 54세 됐던 때까지 이 여자가 거의 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는데 요 갑진대운 한 50세 무렵에 우연히 여자를 만났는데 꽃뱀과 같은 여자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꽃뱀과 같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사기를 치고 도망가면서 한 1억 정도를 빚을 남기고 도망을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그때 잠시 했는데 이제 이혼 신고도 같이 하면서 빚을 1억을 지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명절 주인공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주팔자죠 이렇게 상담이 되었던 거죠. 자, 보면 유금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궁에 유금이 이렇게 있죠. 유금이. 배우자 궁에 유금이 있다는 얘기는 갑과 을목은 겨울에는 뿌리를 내리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아야 될 배우자 궁을 보니까 유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금은 겨울에 을목과 갑을목이 있는데 신유금은 얼음도 되지만 돌덩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물상적으로 보면 이 유금은 잘 다듬어진 쇠붙이니까 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총, 가시 덤풀, 가시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시와 총이 이 을목을 겨누고 있는 형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즉 을목은 새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초나, 그 다음에 꽃들, 그 다음에 노니는 이 물가를 노리는 오리들, 오리, 새, 꽃, 화초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작 앉아있는 자리가 유금, 돌멩이, 얼음, 그 다음에 총으로서 겨누고 있는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온전하게 이 배우자 궁에 자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우자 궁의 유금이 딱 와서 이 을목을 겨누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온전하게 차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궁급쟁제와 내 배우자 궁에서 어떤 이러한 유금의 어떤 인자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그 배우자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 이 을목이 또 시지에 자리를 앉고 싶어도 또 온전치가 않죠. 그래서 이 남자분은 갑진년에 1억을 이렇게 분탈당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월 370만 원씩 이렇게 빚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시점에 3월달 시점에 이제 한 5개월만 더 갚으면 그 1억을 온전히 다 갚는다고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팔자명조는 자, 수와 화가 서로 경쟁하는 서로 극하는 형상으로서 이렇게 있죠. 화와 수. 자, 이런 경우에는 화학계통, 비료, 화학 이런 수와 화가 서로 교전하는 그런 형태로서 어떤 그런 업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오가 아니고 자다. 자 같으면 자고충을 하죠. 그러면 용접. 갑자기 불꽃을 팡 튀는 용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발력이 있는 이런 것들, 쪽의 업종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비료 화학 계통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작년에 이제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기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고 여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성도 없고 향후에도 좀 그렇게 했느냐라고 상담을 왔었는데, 직장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직장에 보면은 지금 임묘진까지 이렇게 왔죠. 임묘진, 말반부에 와 있습니다. 왔는데 사로 이제 넘어가려고 55세가 되면 사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사해충이 생기죠. 월지에서의 충입니다. 또 상관이 되고, 상관이 되고 사신형작용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대운에 제가 대운을 설명하기를 진술충미 대운은 항상 살펴라라고 했고, 진술충미에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때는 항상 사건이 생긴다라고 제가 그 앞 유튜브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대운 말반부에 와 있는데 사주를 보기 사해충으로 말미암아 이 팔자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월지를 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직장에서의 변고라든지, 그 다음에 삶의 인생의 변화의 포인트, 그 다음에 건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로 움직이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어떤 여름의 어떤 그런 대운을 맞이하게 되니까 환경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해에서 하는 나의 모습이 사에서 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해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직장에서의 변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담을 했는데, 그 당시 이분은 내가 지금 그 대기업의 1차 밴드로서 그냥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별로 문제 생길 일도 없고 그냥 잘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 별로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대전에 그 원청의 화학 공장에서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죠. 큰 대기업의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났던 겁니다. 폭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재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청 업체를 맡고 있는 이 공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직장이 지금 폐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휴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리해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왔죠. 그때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폐업을 한다든지 혹은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할 상황이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외부의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상황이 되어서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옮겨줬죠. 그래서 이제 팔자라고 하는 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외부적인 인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지구가 태양계를 돌아가고 태양계는 또 우리 은하라고 하는 큰 은하를 돌아가는 거죠. 그럼 지구가 이 목화토금수의 운행에 의해서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라고 하는 것은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목성과 토성의 큰 에너지의 운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기해년의 어떤 그런 해운이 되어서 해가 되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의 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기해년에 어떤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을사대운 내년이죠. 내년에는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팔자명조라고 하는 게 나 혼자 개인의 어떤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대우주의 그런 에너지의 운기 속에서 움직이고,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생명체도 그 하나의 오행의 에너지 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생활하게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유심히 볼 것은 이 유와 해의 어떤 그런 글자의 관계성입니다. 해는 해중의 간목이 장생을 하죠. 장생을 하고, 유금은 칼날과 도끼와 면도칼 이런 게 가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중의 간목을, 유금이 해중의 간목을 이렇게 상처 주는 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문서, 기해년에 해해자영, 기해년이 되면 해해자영이 일어나죠. 해해자영. 인성, 문서에서 이제 해해자영이 일어나는 거죠.
해해자연이라고 해서 이것을 동하게 만들면 이것도 동하게 만들고 이것도 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해자연, 즉 인성, 큰 나의 근간의 뿌리에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니까 유금도 흔들리고 오도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자 하나가 동하면 이 하나만 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가 큰 울음을 짓고 날뛰게 되면 조련사도 와서 오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또 바라보고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글자 하나가 동하게 되면 하나만 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다 동하여서 인과관계의 운인관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 구조가 이렇게 되었고, 특히나 이 사의 충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대운의 큰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직장생활에서도 영향이 오고 그 다음에 이 기술충 및 대운의 끝대운 기술충이 시작하는 대운 끝대운 터널을 막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대운에 있어서는 인생사에 있어서 큰 영향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간목과 을목이 서로 이 기토를 차지하기 위한 궁극쟁제하는 상황, 그 다음에 이 수와 화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화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큰 변화를 주는 그러한 업종, 그 다음에 자가 있을 경우 자고충이니까 갑작스럽게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거니까 어떤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해와 유의 어떤 그런 작용력, 그 다음에 신경과 유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간목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뭐 신살적으로 보면은 이 인호술 화학 운동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급살이 되겠죠. 급살은 갑작스럽게 뭔가 일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해년이 되니까 인호술 삼합은 인호술 삼합으로 움직이는 해년 때문에 급살이 되죠. 갑작스럽게 뭔가 일이 태동하는데 해니까 해중에 간목도 있고 해죠. 해는 끝, 이제 급살은 끝, 그 다음에 모서리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일들, 갑작스러운 충격 현상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생한다. 뭐 이렇게도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팔자에 보면 좀 흐름이 조금 좀 독특하다. 팔자의 흐름이 좀 독특한 구조인데 결혼을 한번 했다 하지만 6개월간의 어떤 꽃뱀한테 걸려서 사기 결혼이 되고 그 빚을 또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직장생활도 갑작스럽게 돌발 변수가 생겨서 어떤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생기는데 팔자상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적인 팔자를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오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